하늘버스의 학술 강의 자가용 조종 사과정 제12강 Aerodynamic Forces 5 Left Turning Tendenc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Left Turning Tendenc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Turning Tendency란 다음에 설명드리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항공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왼쪽으로 자꾸 터닝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건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토크 리액션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프로펠러의 회전력이 조종석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을 향해 회전함에 따라, 즉 여러분들이 조종석에 앉았을 때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반대로 비행기 앞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 조종사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회전함에 따라 세로축, 즉 longitudinal axis를 중심으로 항공기는 반시계 방향, 좌측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롤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작용하는 방향 반대로 축이 돌아가려는 거죠. 이것은 하이 파워와 하이 RPM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정 피치를 가진 프로펠러의 경우는 블레이드가 큰 받음각을 갖는 이륙시에 저속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하이 파워와 하이 RPM에서 잘 나타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주로 RPM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일 때 강하게 발생하므로 이륙 활주 시 급격한 파워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활주 중에 오른쪽 러더를 밟아주어서 이 부분을 상쇄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럴링 슬립 스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종석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뒤쪽으로 기체를 휘감아 흐르는 시계 방향, 마찬가지 시계 방향의 나선형 후류를 발생시킵니다. 이 나선형 후류를 슬립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서 지금 기체를 휘감아 도는 후류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가 몸통을 휘감아 돌아서 결국 어디와 마주치냐면 이 수직 안정판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수직 안정판과 마주친 후류는 꼬리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항공기는 이 버티컬 축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후류가 여기를 치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얘는 이쪽으로 빠지겠죠. 싱글 엔진 항공기의 경우 하이 프로펠러 스피드와 저속 상태일 때 매우 강하게 발생합니다. 이륙 시나 착륙 접근 시 저속 상태일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은 전진 속도가 증가하면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 나선형 후류가 마치 이렇게 감겨있는 스프링과 같아요. 저속일 때는 이 스프링이 촘촘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고속이 되면 후류에 비해서 항공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항공기가 이 후류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마치 이 스프링이 늘어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 속도가 빠를수록 영향력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럴 슬립스트림이 요잉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롤링도 유발을 합니다. 보시면 이 후류가 꼬리날개를 때리면서 이 자체를 이쪽으로도 밀지만 이 위를 때림으로써 이 전체를 이렇게 눕게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롤링 모먼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발생시키는 요인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롤은 토크가 발생시키는 왼쪽 롤에 의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스파이럴 슬립스트림에서 발생되는 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토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항공기가 세로축을 중심으로 어디로요? 이렇게 왼쪽으로 반대로 돌려는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이 스파이럴 슬립스트림에서 발생하는 롤이 반대 방향으로 상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이로라 함은 회전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흔히 여러분 어릴 적 갖고 노시던 팽이도 하나의 자이로가 되겠죠. 예전 제가 어릴 때는 실을 감아서 잡아당겨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도는 자이로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이로는 로터라는 것, 즉 회전하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로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입니다.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은 회전하는 로터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은 힘이 가해진 지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방향에 90도 지난 지점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 역시 회전체이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조종석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회전 로터에 여기서 힘을 가해줍니다. 빨간 화살표가 힘을 가해준 겁니다. 이 힘이 가해지면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아니라 회전하는 방향으로 90도 지난 여기서 이렇게 얘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만으로는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여러분.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CD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D를 돌리면 자이로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회전체가 되겠고요. 제가 이 CD를 돌린 이후에 위쪽을 이렇게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도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죠? 여기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들어가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조금 돌려볼게요. 네. 즉, 회전하는 물체에, 즉, 자이로와 같이 회전하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이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방향 90도 지난 지점에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죠. 네. 제가 동영상으로 실제 해본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항공기에서 봤을 때 이 위쪽이 이렇게 눌려지면, 즉 지금 이 방향이 위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위쪽이 누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프로펠러는 여기가 눌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언가 꼬리가 들려서 앞쪽으로 프로펠러 위쪽을 눌렀을 때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가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그림 보실까요? 지금 만일 꼬리가 이렇게 들리면 얘가 앞으로 가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90도 회전 방향에 90도 꺾인 여기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프로펠러 방향이 더 밀리니까 항공기는 왼쪽으로 틀어지는 거죠. 이 현상은 테일 휠 항공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테일 휠이란 항공기의 바퀴가 앞에 메인 기어가 있고 그 앞에 세발 자전거처럼이 아니라 저 뒤에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것을 말합니다. 이 테일 휠 항공기는 이륙 활주 시 초기에 항공기의 항력을 줄이고 이륙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 꼬리가 지상으로 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일 휠 항공기는 원래 지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기어가 있고요. 여기 꼬리 바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륙 활주를 하게 되면 항력도 많이 받을 뿐더러 원치 않는 속도에서 로테이션 한 것과 같은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륙 활주 중에는 컨트롤 휠을 눌러서, 즉 포워드 프레셔를 줘서 이 꼬리 바퀴를 띄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지면과 꼬리 바퀴가 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 활주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꼬리가 들리는 만큼 앞에 노즈가 다운되면서 여기를 누르는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전하는 90도 방향에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P 팩터, 즉 아시메트릭 로딩이 있습니다. 아시메트릭이라 하면 비대칭을 말하죠. 즉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요. 오른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내려가는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올라가는 블레이드보다 더 큰 상대풍 속도를 가집니다. 상대풍과 마주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올라가는 블레이드보다 훨씬 더 많은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고 그만큼 전진하는 이동거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 프로펠러의 오른편이 왼편보다 만들어내는 트러스트의 양이 더 많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경우 우측이 내려가고 좌측이 올라갈 때 내려가는 우측이 더 많은 전진 효과를 나타내면서 즉 트러스트를 더 많이 발생하면서 항공기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요행하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상승 자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프트 터닝 텐던시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토크,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만이 롤링이고 나머지는 요잉입니다. 그런데 이 토크에서 발생하는 롤링을 어디서 상쇄한다고 했죠? 그렇죠. 스파이럴 슬립스트림이 유발하는 롤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만 남아있죠? 세 가지의 요잉만 남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요잉을 수정하는 것은 러더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터닝 텐던시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커렉티브 액션은 요하는 반대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러더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레프트 터닝 텐던시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하나의 조작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러더와 뱅크 등을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기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렉티브 액션은 러더이고요. 그와 수반해서 뱅크가 필요하다면 함께 어느 정도는 수정을 가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2강도 유익하셨나요? 좀 더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 생활이 있다 보니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래도 더 빨리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드 팩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